자, 호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시승할 차 볼보 EX30 크로스 컨트리인데요. EX30에서 바뀐 점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죠. 디자인도 바뀌고 지상고도 높이고 듀얼 모터 시스템까지 탑재했는데 과연 실제로 시승하면 어떨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변화 많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세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주행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볼보 EX30 크로스컨트리 1열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형 SUV다 보니까 좁지 않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전장도 지금 보니까 4235mm예요. 이게 코나 일렉트릭이랑 EV3보다도 좀 작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1열이 좁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일단 도어의 버튼을 모두 없애고 굉장히 얇게 처리하고 이 센터 콘솔도 중간 부분을 없애서 이 폭 자체에서 오는 좁은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전폭 자체도 아반떼보다 크기 때문에 1열에 앉았을 때 좁은 느낌은 없다.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 물론 이제 휠 베이스가 2650mm이기 때문에 2열 공간은 넉넉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앉으니까 느껴지는 게 전방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이게 지상고가 19mm 더 높아지기도 했고요. 대시보드가 굉장히 낮고 계기판이 없어가지고 전방 시야가 굉장히 넓고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또 시트도 장거리 주행에 편안하게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1열은 이 정도로 보고 본격적으로 주행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볼보 EX30 크로스컨트리를 타고 도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라는 모델이 약간 오프로드 성능을 끌어올린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EX30CC도 AWD 시스템을 적용을 했어요. 근데 전기차다 보니까 이 드라이브 샤프트로 뭐 축을 연결해서 동력원을 나눠 쓰는 게 아니라 모터를 하나 추가했죠. 그래서 원래 EX30이 후륜 싱글 모터였어요. 후륜에 270마력 정도 되는 모터를 탑재했었는데 EX30CC는 여기에 전륜에 150마력 정도 되는 모터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합산 출력이 무려 420마력이에요. 최대 토크는 50kg/s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력을 보면 3.7초라고 해요. 이게 수치로 말하면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타이칸 GTS도 3.7초 언저리고요. 그리고 국산 전기 스포츠카 아이오닉 5N 있죠? 그 아이오닉 5N도 3.3초, 3.4초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초대의 스포츠카, 전기 스포츠카랑 가속력을 나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느껴봐야겠죠? 자, 그래서 가속을 해보면 역시나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기차를 타다 보면 특정 구간에서 가속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 볼보 EX30CC는 시속 80km, 시속 100km에서 급가속을 하더라도 그게 가속력이 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도요. 지금 75km인데 가속하면 쭉 밀고 나가죠. 또 주행 모드가 3가지나 있더라고요. 그 볼보 차량들이 그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스티어링 감각 빼고 주행 모드 설정이 없는 게 보통인데 EX30CC는 주행 가는 거리, 표준, 퍼포먼스 3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마 에코, 컴포트, 스포츠 대응이겠죠. 주행 가는 거리 모드로 변경을 하면은 이게 사실상 에코 모드잖아요. 그래서 후륜 싱글 모터만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역시나 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조금 더 둔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답답하냐 하면 아닌 게 애초에 후륜 모터만 사용하더라도 모터 출력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다른 차랑 비교하면 한 200마력 초반대 소형 전기차를 모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표준 모드로 변경하면 표준 모드까지 후륜 싱글 모터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급가속 할 때나 코너 돌아 나갈 때 접지력이 필요할 때는 4륜 구동 시스템이 개입을 하고, 그 외에는 후륜 모터만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모드에서 가속해보면 가속을 해봐도 크게 답답하거나 가속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륜에 탑재한 모터 자체가 270마력으로 출력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속에 있어서 답답함은 없습니다. 또 이제 3가지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타보니까 느낀 게, 적어도 시내 주행 한 60km 미만에서 주행할 때는 3가지 모두 다 답답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높은 출력을 발휘할 때 가속 페달을 한 번에 훅 밟잖아요. 출력이 그 뿜어져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선형적이고 부드럽게 세팅을 해놨어요. 내연기관 차처럼. 이 부분도 좀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생제동이 이번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원래는 원페달 드라이빙 키고 끄는 것만 있었는데 이번에 원페달 드라이빙 고
저, 끄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고 모드로 해놓으면 좀 가속하다가 가속 페달 한 번에 떼면은 좀 걸리죠. 이렇게 이 걸리는 과정도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하려고 떼자마자 바로 걸리진 않고 떼고 약간의 텀을 주고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드로 해놓으면 가속 페달을 뗐을 때 회생제동만으로 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량이기 때문에 회생제동 양 자체는 많고요. 그리고 그 가속 페달 다 떼기 전 끝에 한 10% 구간에서 회생제동량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어색하지 않고 부드럽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대기아차 회생제동이랑 비교하면 2에서 3단계 사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저 모드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원페달 드라이빙을 쓰게 되면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가 확 뗐을 때,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한 번에 걸리잖아요. 지금처럼 뗐을 때 되게 이질감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회생제동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회생제동이랑 비교하면 거의 1단계의 수준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끌 수가 있어요. 끄게 되면은 뭔가 이제 전기차 회생제동 껐을 때 저항 없이 쭉 밀려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회생제동을 끌 수가 있습니다. 전진 크랩 주행이라고 설정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내연기관 차들 타보면 드라이브 놓고 가속 페달 그냥 정차 상태에서 드라이브 놨을 때 크리핑 주행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켜놓고 원페달 드라이빙 끄면은 진짜 내연기관 차를 모는 것처럼 이질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행 보조 장치는 기어 레버를 한 번 더 내리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은 스티어링 휠 왼쪽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제조사마다 주행 보조 장치 키는 방식이 굉장히 다 다른데 볼보 EX30cc는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 차랑 앞에 트럭 차선 중앙 유지 잘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행 보조 장치가 지금 차가 굉장히 막히는 구간을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가속 감속을 많이 하는 구간이잖아요. 그 과정도 굉장히 부드럽게 제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 좋네요. 자, 승차감 말씀드리면 이 볼보 EX30cc 크로스컨트리가 오프로드도 다니고 임도 다니고 흙길 다니고 그런 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스펜션의 지상고를 약간 높이고 부드럽게 세팅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타이어의 편편비도 늘렸고요.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이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특히나 이런 잔진동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시트도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시트 위로 몸에 전달되는 잔진동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도로의 이음새나 방지턱 같은 큰 진동 있잖아요. 그 진동도 넘어가고 서스펜션이 풀릴 때, 응축됐다 풀릴 때 굉장히 쿠션감 있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충격 자체를 여러 번 나누어서 처리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근데 다만 그 부드럽다 보니까 주행 중에 약간의 잔 움직임은 많은 편입니다. 거슬리진 않지만 그렇게 움직임이 많고 부드러운 서스펜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드러움만 따지면 그 윗급인 볼보 XC60 그런 SUV들 있잖아요. 그런 상위급의 SUV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자, 지금 승차감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지금 앞에 공사 중인 임도가 있는데 울퉁불퉁한 길이에요. 여기 지금 지나가 보면 역시나 이런 잔진동들은 굉장히 부드럽게 소화합니다. 역시 그 크로스 컨트리라는 컨셉에 맞게 저런 도로, 임도, 저런 도로는 부드럽게 소화해냅니다. 방지턱 앞에 한번 넘어보면 역시 그러니까 방지턱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굉장히 푹신하게 받아주고, 충격 자체를 두 번, 세 번에 나누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컴포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휠 베이스가 짧고 출력이 높다 보니까 혹시 스포츠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자, 앞에 좀 깊은 코너가 있는데 한번 돌아 나가 보겠습니다. 코너 잠깐 돌아봤는데 아무래도 지상고가 더 높아졌잖아요. 게다가 서스펜션도 부드럽게 튜닝했고, 그렇다 보니까 롤이 좀 있네요. 좌우로 흔들림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 날렵한 주행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급차선 변경 해보면, 자, 옆에 차가 없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좌우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차선을 변경하고 나서 자세를 복원하는 과정도
조금 길고요. 아무래도 차량 컨셉이 크로스컨트리고 편안하게 타는 차기 때문에 스포츠 주행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마력을 거의 420마력까지 올렸으면은 서스펜션을 조금 더 단단하게 조일 수 있는 옵션을 넣던가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생깁니다. 자, 지금 대략 100km 정도 타고 왔는데 1kW 시당 6km 정도가 나왔어요. 공인연비가 1kW 시당 4.4km니까 그거보다 훨씬 잘 나왔는데,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좀 적다 보니까 환경부 인증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329km거든요. 기본 싱글 모터 모델 대비 대략 20km 정도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66kWh로 좀 작기 때문인데, 이 329km라는 거리가 소형 전기 SUV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랑 비슷한 사이즈의 기아 EV4는 80kWh가 넘는 배터리를 탑재하고 거의 뭐 500km에 가까운 주행거리를 뽑아내기 때문에 볼보도 추후에는 이 EX30cc에 조금 더 큰 배터리를 탑재해서 4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은 이 차 5,516만원 단일 트림입니다. EX30 울트라 트림보다 333만원이 비싸요. 근데 5,500만원이 넘다 보니까 보조금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50%만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구매가 차이는 한 400만원 정도가 차이 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400만원 더 주고 EX30 울트라에서 EX30cc를 살 가치가 있느냐 하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도 되게 특별하잖아요. 오프로드 감성 듬뿍 담은 이 디자인도 그렇고, 그리고 승차감도 정말 부드럽게 개선을 했고, 무엇보다 듀얼 모터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출력이 거의 1.5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 400만원이라는 가격 자체는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5,500만원까지 올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전기차가 너무나 많죠. 현대차 아이오닉5도 있고 테슬라 모델 3, 모델 Y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소형차의 중형 SUV 이상의 뭐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풍부한 가속 성능,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 첨단 기능까지 듬뿍 담아냈기 때문에 약간의 선택지가 많음에도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짧게 타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